태종실록 28권 태종 15년 1월 1일 경자 첫번째 기사 1415년 명형락 13년 벽간을 거느리고 신년 할애 의식을 거행하다. 임금이 벽간을 거느리고 제정요화를 하고 드디어 인덕궁으로 나아가 칭하하고 상왕을 광년루 아래에 맞이하여 술자리를 베풀어 지극히 극진히 즐겼다. 또 문무 여러 신하에게도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요화는 멀리서 바라보고 할애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1일 경자 두번째 기사 지신사 이웃사 누리 각도의 박물을 검열하다. 경상도 도관찰사가 교지를 따르지 않고 가죽을 써서 갑옷을 엮어 만든 죄를 청하니 하교하였다. 아직 이 뜻을 온 사신에게 알리지 말라.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1일 경자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대전 행수 박안명의 후임을 천간 문제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다. 대전 행수 박안명이 모상을 당하니 병조에서 그 과거를 보충하고자 하여 이에 오인의 이름을 쓰고 그 이름 아래에다 아무의 아들, 아무의 사위, 아무의 보고라고 줄을 달았다. 임금이 이를 보고 승정원에다가 전지하였다. 이 법은 언제부터 나온 것인가? 아무의 아들, 아무의 사위라고 하면서 나더러 낙점을 하라면 낸들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겠는가? 경등은 임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유산울 등이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니 하교하기를 이후부터는 모든 일을 아랠 적에 정하게 살펴서 아뢰도록 하라. 하니 유산울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신이 살피지 못한 잘못입니다. 보고는 관리를 임명할 때 보증 청가하는 제도 보고법인데 청가한 사람이 용렬하면 죄가 청가한 사람에게 미친다고 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4일 개묘 첫번째 기사 경칩 이후에 불을 놓지 말라는 검령을 거듭 내리다. 충청도 도관찰사 정력이 보고하였다. 생을 좋아하고 살을 싫어함은 사람과 사물이 같습니다. 전에 말하기를 갓 나온 벌레는 죽이지 않고 갓 자라나는 풀은 꺾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이제 무지한 농부들이 경칩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때를 당하여 불을 놓아 전답을 태우는데 산과 들에까지 연소되어 드디어 모든 벌레가 다 타 죽게 만드니 천지가 생물을 생성하는 마음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화기를 손상시키는 한 가지 일이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경칩 이후에 방화함을 일절 모두 엄하게 금지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6월달 안에는 살림에 불을 놓지 말라는 것이 이미 나타난 검령이 있으니 거듭 밝혀 거행함이 옳겠다. 최유문 검교 의정부 우의정으로 삼았다. 최유문 소해 궁주 노씨 외조부였다. 전지하였다. 이에 앞서는 녹을 받은 검교를 10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이제부터 검교는 겸직의 유무를 막론하고 아울러 모두 녹을 취급하라.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4일 개묘 두번째 기사 형조판서 심온의 건의로 외방각도의 노비결제를 2월로 한정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6일 을사 첫번째 기사 이조에서 각품의 녹과를 상정하다. 정승으로 아직 영돈영 부사를 지내지 못하였으면 종 1품과에 준하여 녹을 주며 또 구제에 각도의 도관찰사, 도절제사와 경력도사는 실직에서 1등급을 내려서 녹을 주다가 가보년에 비로소 실직에서 반을 감했으나 청컨대 이제부터는 합의한 신관의 예에 따라 녹을 지급하소서. 또 이 앞서는 내시부의 검교 자헌 판사는 정사품가에 준하였으나 이제 정오품가로 고쳐서 검교 좌우 참찬, 검교 판공안, 검교 판한성과 동일하게 하고 기정판사, 가선판사는 종사품가가 였으나 이제 종오품과로 고쳐서 호조 참의, 공조 참의와 동일하게 하고 통정지사는 종육품과였으나 이제 그대로
판사제 감사와 동일하게 하고 중직대부, 중훈대부는 전국 칠품과였으나 이제 그대로 사제감 전과 동일하게 하고 봉정대부, 봉렬대부는 종칠품과였으나 이제부터 산성소윤과 동일하게 하고 조산대부, 조봉대부는 종국 팔품과였으나 이제 정팔품으로 고쳐서 사제부정과 동일하게 하소서.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이에 내시부의 검교 자흔 이하와 동반의 검교 참찬 이하의 녹가가 비로소 정해졌다. 합의는 신하가 올린 글장에 대하여 임금이 그 가부를 비답하여 내리던 일이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7일 병호 첫번째 기사 유성이 북곡성 남쪽 아래에서 나왔다 사라지다. 형상이 술장과 같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7일 병호 두번째 기사 대호군 이군시를 안삭 이천 등지에 보내 강말 장소를 물색하게 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9일 무신 첫번째 기사 종묘에 친히 강신하다. 세자로 하여금 울주를 붓고 패백을 드리게 하였다. 임금이 초혼례를 행하고 세자는 아흔이 되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9일 무신 두번째 기사 검교 의정부 우의정 최염의 졸기 3일 동안 정주하고 사제 치부하라고 명하였다. 시호를 양정이라 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11일 경술 첫번째 기사 영길도 강원도 평안도 풍해도 도관찰사에게 조운매를 진상하도록 명하다. 사렵은 금지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12일 신해 첫번째 기사 임금의 외정조부모인 영흥백 최씨와 그 부인의 묘를 수축하다. 검교 판한성부사 유환우를 영길도로 보내어 한식일에 영흥백 최씨와 부인의 묘를 가축하게 하였는데 임금의 외정조부 외정조모가 있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12일 신해 두번째 기사 전에 배를 침몰시킨 전 경기수군 첨절제사 송덕사의 직첩을 돌려주다. 군사를 빠져 죽게 한 죄에 연좌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직첩을 돌려주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13일 임자 첫번째 기사 올량합 전호 등 14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14일 개축 첫번째 기사 형조의 건의한 노비 결성사 일을 승인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이 앞서 변정도감에서 수교한 조획 안의 한 조목에 계사년 9월 이후의 일을 가지고 새로 신정한 노비 송첩 안에서 원고가 정한 날짜에 친히 창명한 3일 이내에 현신하지 않는 자는 그 원래 신정한 송첩을 불사라 없애버리고 청리를 허락하지 않으며 피고가 그가 피고된 것을 알고도 3일 동안 현신하지 않는 경우와 현신한 뒤에도 3일이 차도록 현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하는 노비는 당시에 소송하는 자에게 판결하여 준다고 하였으니 지금 새로 신정한 것 가운데 노비의 청단은 빌건대 이 교지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송첩은 소장이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15일 갑인 첫번째 기사 사헌부 탄핵으로 부실공사를 한 행랑조선 감력관 원인찬 등을 과제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감력관 원인찬 정충좌 정하 신격 서치와 제조관 박신 박자청 등은 일찍이 마음을 쓰지 않아서 그들이 영조한 것이 겨우 몇 달이 지나자 9개의 기둥이 기울어져 무너지고 또 50여 개의 기둥이 거의 기울어져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뜻에 어긋남이 있으니 모두 죄 주시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제조관은 친히 감독한 것이 아니라 하여 용서하고 다만 원인찬 등을 율문에 비추어 죄를 과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시로 29권 태종 15년 1월 1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예조의 건의로 친족의 상사의 휴가를 주는 규정을 개정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전조의 구속에는 혼인하던 예법이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들어 아들과 손자를 낳아서 외가에서 자라게 하기 때문에 외가 친척의 연애가 중함으로 해서 외조부와 처부모의 복을 당하면 모두 30일을 급가하였습니다. 본조에 이르러서 아직도 그대로 옛 풍속을 따르므로 친소에 차등이 없으면 실로 미편하니 빌건대 이제부터는 외조부모의 대공에는 말미를 20일 주고 처부모의 소공에는 15일을 주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에 앞서 예조에 명하여 친령하는 예법을 의논하게 하니 예조에서 상정하여 아뢰었으나 이는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 대공은 상복의 이름인데 오복의 하나로 9개월 동안 입는 복제이다. 소공은 오복의 하나로 소공친의 상사에 5달 동안 입는 복제이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1월 16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약산의 성 쌓는 일과 의원들의 의술에 관해 논평하다. 의정부와 육조를 인견하고 약산의 성 쌓는 일을 의논하였다.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고 이조참이 허조에게 성자의 형상을 살펴본 것을 물으니 허조가 대답하였다. 성을 쌓을 만한 곳을 몇 군데 더 얻었습니다. 그 대답이 임금의 뜻에 맞지 않으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의 간 것은 단지 성을 쌓을 만한 곳을 찾는 것만 아니라 지세의 평탄하고 험한 것과 인구가 많고 적은 것과 군량이 많고 적은 것을 살펴서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임금이 또 좌우에 일렀다. 오늘날 의학자들은 약방술을 밟지 못한다. 양홍달과 조청 같은 사람도 또한 그러하다. 궁중에서 여남은 살 되는 아이가 일찍이 병이 났는데 조청에게 약을 지어 올리라고 명하였더니 곧 성인들이 복용하는 약과 같은 것을 지어왔기에 나는 약이 같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이것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방세에서 소아라 하면 바로 5, 6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터무니없는 것일 거라고 생각되어 두루 방서를 열람하였더니 천근방에 이르기를 2, 3세는 영하라고 하고 10세 이하를 소하라 하고 15세 이하를 소아라고 한다고 하였다. 조청에게 보여주었더니 조청이 곧 부끄러워하여 굴복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어찌 사람을 그르치지 않겠는가. 또 약재의 진위 또한 알기 어렵다. 옛날에 도벽지를 파고지라고 함과 같은 것도 매우 가소롭다. 대체 의업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본초를 배워서 약성의 한열을 알아야만 그의 착오가 없을 것이다. 일찍이 본초로서 시험을 하도록 명하였는데 의학 한 권의 책도 매우 기묘하고 절실한 것이다. 이나여 일찍이 약을 마심으로 인하여 여러 번 환우가 상쾌해진 연고를 말하니 좌의정 남제가 대답하였다. 금석의 약뿐만 아니라 비록 초목의 약이라 하더라도 또한 갑의 복용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임금이 옳게 여겼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1월 16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허조가 찬한 종묘 착한 의주에 대해 하윤 등과 논하다. 오부대원 서선이 예조에서 올린 종묘 착한 의주를 아뢰었다. 임금이 영의정부사 하윤을 보고 이것을 물으니 하윤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신이 잘 모르는 일이지만 곧 허조가 찬한 것입니다. 당송이에는 착근할 때 그 실에서 약간 물러서서 서쪽에서 재배하고 약간 동쪽에서 재배한다는 글이 있는데 전조에서 그대로 따랐으며 5실 이외에는 또 공덕이 있어 옮기지 않는 신주가 아울러 11실이나 되므로 절하는 수가 매우 많아 역대 임금이 예를 행하기를 꺼리하여 혹은 한 해에 한 차례 들어가거나 혹은 세대가 끝나도록 들어가지 않아서 종묘에 들어가는 일을 광세의 성전으로 삼게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삼가 황조께서
반강한 예제를 살펴보건대 모두 주현의 성황 신의 제사에는 참신과 사신의 두 차례에 걸쳐 재배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신이 태조를 부묘할 때는 상정하에 아뢰어 일찍이 윤호를 받아서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허조는 황조의 공후 제례의 한 차례의 헌작이 겨우 끝나면 섬돌로 나아가 북향하고 재배한다는 예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하지만, 그러나 술을 권하면 곧 독축이 끝나자마자 신위마다 재배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곧 여러 신위에 모두 작건하고 나서 이에 곧 절하고 권하게 되었으니 온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참신과 사신은 모두 서쪽을 향하여 절하게 되어 있는데, 홀로 작건의 절만 북쪽을 향하는 것도 또한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당송의 제도도 아니요 또 황조의 예전도 아닙니다. 또 어찌 황조의 공후가 민사를 업신여기는 자가 아닌 것을 알겠습니까? 허조가 아뢰었다. 무릇 예제의 빼고 더하면 적이 한 데 따라서 중정에 맞추는 것이니 어찌 망령되게 자기 뜻대로 행하고 예법을 모두 폐지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옛사람의 성대를 얻어볼 수 없게 하겠습니까? 하윤이 잠잠고 가만히 있으니 남제가 말하였다. 공자가 종묘의 예는 번거로우면 게을러지고 간략하면 소홀해진다고 하였으니 번거롭지도 않고 간략하지도 않아야 오래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영의정의 말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요사이 항상 빈육을 앓기 때문에 혹시 종묘에 들어가 작헌할 때 갑자기 피가 나올까 두려워 감히 울주를 붓지 못하고 세자로 하여금 울주를 붓는 것을 섭행하도록 하였는데, 행사 다음 날 빈육이 바로 나왔다. 만약 제사 지낼 때 피가 나온다면 어찌 혐의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나 허조는 고문을 끌어다가 정거로 하여 고집부리며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 그 의주는 이러하였다. 역대로 종묘에서는 작헌한 후에 배례하였습니다. 당나라는 주나라의 제도에 의하여 작헌한 후마다 신주 앞에서 북향하여 배례하였고, 송나라는 하나같이 당나라의 제도에 의거하였고, 문공가래도 또한 같습니다. 조정의 공후 사선의 주에 작헌한 뒤에도 자리에 돌아가 북향하여 배례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주에서는 당나라 제도에 의하여 매양 작헌한 후에는 신전에 북향하여 배례하였고, 본조에서도 국초에는 당시 당나라와 송나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매번 작헌한 후에 신위전에 북향하여 배례하였습니다. 계사년에 상정한 의주에는 작헌한 후 내려와 자리에 돌아와 서양하여 배례하게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작헌한 후에 배례하는 것은 유주하는 까닭이라고 하겠는데, 북향하여 작헌하고 서양하여 유주한다는 것은 조금도 근거가 없습니다. 빌건대 문공가래에 의하여 오실에 작헌한 후 영외의 한복판에서 북향하여 재배하는 것이 예법의 뜻에 거의 합치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종묘의 묘실이 너무 좁고 궤전이 곤란한 것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또 하윤을 보고 당초에 영선하던 유사가 집을 짓는데 잘못한 것이니 이제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만약 음양의 이치에 구애되는 것이라면 신은 감히 알지 못합니다. 진실로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 제도를 고친다고 해서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종무의 제도로서 당을 같이 하고 시를 다르게 하는 것은 한나라 명제 때 시작되었습니다. 경솔한 마음으로 옛것을 고치거나 역대의 제조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결국 3대의 제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송나라 신종 때 이르러 복고의 뜻을 두었으나 마침내 이루지 못하였지만 송나라 유자들이 이것을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이제 복고할 수 있다면 만세 더욱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박신이 말하였다. 제목과 기하가 없다면 인력을 아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특히 종묘는 지중한 곳이니 경솔하게 고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헌은 숫자는 올림이며 광세는 한 세대에 없었던 일이고, 반강은 천자가 제후에게 역사나 법제를 내려주던 일이고, 사신은 참신은 신주에게 절하여 베는 것이며 사신은 신주에게 절하여 하직하는 것이다. 민사는 동리에 일백가마다 세우던 토지신 사당이고, 비륙은 코피가 나는 정세이며, 유주는 제사의 잔을 신에게 올려 술을 권하는 하나의 순서이다. 영회는
종묘의 건물에는 퇴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 중심하여 안을 영내라고 하고 밖을 영외라고 한다. 괴전은 신에게 음식을 드림이고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16일 을묘 세 번째 기사 노비 변정도감에서 판결한 것 중에 오결이라고 이 신청한 사건의 처리 문제를 의논하다. 지금 오결이라고 정장한 것을 6조에 나누어 보낼 것을 의논하였다. 하윤이 비록 2월달까지 기한을 삼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을 끝낼 수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일체 충분하여야만 속기 처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황희와 박신이 이구동성으로 대응하여다. 요즘 6조로 나누어 보낸 것을 보니 대부분이 신축년 이전의 사건으로서 수리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지금은 도리어 잘못하여 수리하지 않는다고 칭하는데 만약 함부로 오결이라고 고하더라도 묻지 아니하고 모조리 충분하게 한다면 결절은 비록 빠르다고 하더라도 특히 전후의 교지를 읽게 되니 그 불가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부대원 조말생도 또한 하윤의 애노에 아부하여 청컨대 가부를 묻지 말고 일체 충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매우 옳게 여겼으나 6조 판서가 모두 잘못하여 수리하지 않은 것은 분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집하였다. 이제 오결이라고 정장한 것 가운데 생각한데 한쪽에 온전히 주는 경우는 100에 겨우 두세 정도이고 수리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오결이라고 하는데 대저 수리하지 않는 것에 관계된 경우도 또한 간혹 능히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잘못하여 수리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모두 연안에 구애되어 수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얻기만을 탐하는 무리가 몽롱하게 북을 울려 도리어 중분을 받게 된다면 어찌 외람되이 얻은 것이 심하여 소인들의 요행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그전대로 분간하게 하여 사음부로 하여금 기한 내에 감독하여 결절을 끝내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윤이 또 말하였다. 한 그릇의 밥을 두 사람이 같이 먹으면 비록 배는 부르지 않더라도 오히려 한 사람이 혼자만 배부른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또 잘못하여 수리하지 않은 것도 또한 엄하게 징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윤이 또 청하였다. 양민이라 소송하는 무리 가운데 천인의 문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종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재와 황희가 말하였다. 양민의 문적이 명백하면 종량하고 천인의 문적이 명백하면 종천하고 양민과 천인의 문적이 모두 분명하지 못하면 사제감에 소속시킨다는 것이 영전에 실려 있으니 어찌 가볍게 취하여 어지럽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윤의 말이 막혔는데 이때 사람들이 모두 말하였다. 하윤은 일찍이 최부의 종을 받아들여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이 변정도감에 정장하였으나 양민과 천인의 적이 분명하지 못하여 사제감에 소속시켰기 때문에 진대하는 기회에 인하여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었다. 종량은 중이나 천민을 양민이 되게 함이며 진대는 신하가 나아가서 임금을 뵙고 여러 가지 정사를 의논하던 일이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16일 을묘 네 번째 기사 형조의 건의대로 사제감 수군에 따른 사제감에 소속시킬 것을 정하다. 사제감 수군에 따른 사제감에 소속시키고 그 전의 소생도 또한 사제감에 붙여서 뒤의 소생의 예의에 의하여 아비를 따라서 결절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16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금년 평안도 영길도에 가정한 공무를 면제해주고 토지의 조세는 매 1결에 20말로 정하다. 호조에 전지하였다. 금년엔 평안도 영길도 두 도에 가정의 한 공무를 면제해주고 그 도의 조세도 이제부터는 1결마다 20두를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으라.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16일 을묘 여섯 번째 기사 경상도와 영길도의 효자와 절부의 문례에 정리하다. 경상도 도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영의 사람 상조라는 자는 나이 겨우 13세인데 임진년에 그 집에 전염병이 들어서 부모가 모두 앓다가 어미가 죽으니 장사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 뜻을 불쌍히 여겨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깨에 메고 산중에 이르러 땅을 파니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물을 퍼내고 이곳에 장사 지내려 하자 상좌가 시체를 안고 통곡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묻기를 청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두 수고하기를 꺼려 했고 해도 또한 저무로 모두 흩어져 가버렸습니다. 상자가 홀로 시체의 곁에 앉아서 밤을 새웠더니 다음날 이웃 사람들이 그 효성에 감동하여 다시 와서 이장하였습니다. 또 신령 간무 유해지의 아내 정씨는 임진년 겨울에 그 남편이 죽으니 집에다가 빈소를 차리고 아침 저녁으로 전과 제를 지냈고 이듬해 11월에 장사 지내자 묘 곁에 여묘살이 하는데 계집종 둘과 3살 난 어린 딸을 데리고 무덤을 지키면서 복제를 마쳤습니다. 또 의령사람 학생 심치의 아내는 전부령 석사진의 딸입니다. 나이 20세에 이르러 그 남편이 죽자 상사를 3년 동안 끝마쳤습니다. 그 시어머니 주씨가 나이가 바야흐로 80세로서 풍지를 알아 항상 누워 있었는데 시어머니를 복양하는데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시집갈 뜻이 없었습니다. 그 아비가 뜻을 빼앗고자 하자 석신은 곧 말하기를 양인이 독자라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더구나 다른 자식도 없는데 아버지가 마냥 뜻을 빼앗는다면 누가 앞으로 시어머니를 복양하겠습니까 하고 마침내 아비의 말을 따르지 않고 시어머니 복양을 더욱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변소에 가고자 하면 몸소 왕래하였습니다. 연길도 도수문사가 보고하였다. 함주 사람 임영수의 아내 막장은 학생 이만송의 딸입니다. 나이 29세에 이르러 그 아비가 죽으니 3년상을 마친 후에 형제들은 그가 과부로 살고 있는 것을 애처롭게 여겨 정을 빼앗고자 하였으나 막장이 말하기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모두 70이 넘었고 또 다른 자식도 없는데 내가 만약 다른 데로 시집 간다면 누가 복양을 하겠느냐 하고 지금까지 효도하고 복양함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16일 을묘 7번째 기사 외방의 민간에서 포물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라고 명하였다. 호조판서 박신이 아뢰었다. 오늘날 경중 저자 안의 상인과 외방에서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조화를 사용하게 하고 포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까닭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나오지 아니하고 또 경상도는 저화는 적은데다가 포물은 많은데 그 무역할 때 포물 사용을 금하는 까닭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바꿀 수 없게 되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경상도에서 납세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모두 포물을 가지고 충주에 가서 쌀을 받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아울러 모두 금하게 하면 생활이 공공해질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오로지 저화만을 사용하고 포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인들이 금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화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는 외방의 각 고을에서 속죄로 거두어들이는 이외의 물은 민간에서 토산물로 무역하는 것은 포물도 금하지 말아서 민간의 일용에 편하게 하라.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18일 정사 첫번째 기사 창원 일의 연등제를 혁파하다. 정월 대보름을 상원일이라고 한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18일 정사 두번째 기사 우사관 대부 이맹균 등이 강무에 대해 상소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옛부터 정치를 하는 도리는 문과 무뿐입니다. 이제 전하가 눈교를 크게 일으켜 옹희에 이르기를 기약하는데 봄, 가을에 강무도 그것이 편안할 때의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잘 다스려질 때에 어지러워짐을 잊어버리지 않는 도리에 방도를 얻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상께서 계사년 봄에 해주로 거동하였고 가을에 임실에 이르렀습니다. 또 작년 가을에는
횡천으로 거동하여 경기 이외의 지방에서 수렵하는 일이 해마다 자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공업과 비만하는 즈음에 백성들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제 강무한다는 하교가 이미 하달되었는데 전하가 또 장차 어디로 가려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군사를 사열하고 병조를 훈련시키면 비록 국가의 떳떳한 법이라 하더라도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함이 진시로 임금의 큰 덕이라고 여깁니다. 지난해의 한재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아 금년에 흉년될 것을 알 수 있으니 지금은 진시로 전하가 몸을 돌이켜 반성하고 백성을 궁휼히 여겨야 할 때인데 어찌 군중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고 놀고 즐기겠습니까? 옛날에 부율이 고종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선을 생각하여 움직이더라도 오직 정당한 때에 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강문은 비록 폐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동하시면 적당한 시기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특별히 권도로 정지한다는 명을 내려서 간하는 것을 따른다는 아름다움을 보이소서. 임금이 읽어보고 말하였다. 사관원에서 풍화도에 올해 곡식이 풍년이 들지 못한다 하여 강무를 정지하도록 청하였다. 내가 듣건대 강원도는 약간 풍년이라 하니 그곳으로 가고자 한다. 대언 등이 아뢰었다. 공업을 이미 풍해도에 준비하였는데 이제 만약 갑자기 강원도로 거둥한다면 민생이 소요해질 것입니다. 마침내 거둥을 실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임금이 사관원의 상소 가운데 백성이 이마살을 찌푸린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승전 환자 최한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마살을 찌푸린다는 뜻을 알지 못하는가? 후세의 사람으로 이 사실을 보게 한다면 어찌 봄, 가을에 강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고만 하겠는가? 6대언을 모두 봄과 가을에 데리고 갔는데 어찌 나의 아첨하는 신하들이겠는가. 이제부터 대성에서 말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먼저 대언사에 나아가서 말하게 되면 가부를 서로 도와주는 이로움이 있게 되므로 이와 같은 때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유사에 명하였다. 간쟁과 탄핵은 그 정당한 것을 얻으려고 힘써야 하는데 근래에 대간에서 봉장하여 이를 논하는 것이 아직도 그 이유를 자세하게 알지 못하여 말이 혹은 중정을 잃고 있다. 이 뒤로는 임금의 과실 가운데 은휘하여야 할 일과 대소 인원 가운데 종사에 불충불효하여 풍속을 더럽히는 따위에 관계되는 일들은 실봉하여 아래고 그 밖에 크고 작은 말할 만한 일들은 모두 성종으로 나와 직접 전달하게 함으로써 언로를 높이도록 하라. 옹희는 화목하고 광명함이며 공억은 음식을 이바지함이고 비만은 군량을 운송함이며 부열은 은나라 고종의 재상이고 승전 환자는 왕명의 출납을 하던 일을 맡아보던 내시 성전 내시를 말한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18일 정사 세번째 기사 호조에서 저화를 통행할 사일을 올리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경중 매매에는 저화를 병용하게 하였으나 외방은 고차를 더하지 아니하여 흥미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쌀과 배만을 사용하고 저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각각 올해서는 그 수속할 때를 당하여 포물을 직납하여 고을중의 저화를 가지고 대신 숫자를 채워서 시행합니다. 이제부터는 외방 사람으로서 향중에서 생산되는 잡물을 매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중 사람으로서 내려가서 흥리하는 자는 저화를 아울러 사용하게 하되 여전히 사용하지 않는 자는 교지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논지하고 그 수속할 때를 당하여 잡물로 직납하는 것도 또한 율문에 의하여 파직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19일 무호 첫번째 기사 우부대원 서선을 평안도에 보내어 약산 등지의 성을 축조할 것을 조삭해 하다. 약산과 묵방 등의 성을 쌓을 땅을 상지하여 적당한 데다가 성을 축조하게 하였다. 조정의 의논은 약산성이 안주에 가깝기 때문에 성을 쌓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병조판서 김승조가 강력히 성을 쌓는 것이 옳다고 진언한 까닭에 서선을 보내어 이곳을 살펴보게 한 것이다. 약산은 영변 서북산성이고 묵방은 평안도 영변 먹뱅이를 말한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19일 무호 두번째 기사 사헌부 탄핵으로 병선을 잘 수리하지 못한 전 홍주 또
수군 도절제사 최용화를 부처시키다. 예방에 부처하라고 명하였다. 최용화가 임지에 있을 때 병성과 공기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파회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태종시로 28국원 태종 15년 1월 20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노비 송사에 대한 형조판서 시몬의 건의를 승인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하늘이 백성을 낼 적에 본래부터 양민과 천민이 없었습니다. 일반 천민을 가지고 사사 재물로 여기어 아비와 할아비의 노비라 칭하고 서로 다투며 송사함이 끝이 없으니 곤욕의 상잔함에 이르고 풍속을 손상하는 데 이르니 가슴 아픈 일이라 하겠습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성상은 만세의 패단을 훤하게 뚫어보고 대의로서 결단을 내려서 무릇 여러 해를 두고 서로 소송하던 일들은 모조리 중분하게 하여 사환을 골고루 하게 하며 쟁송의 실마리를 끊어버렸으니 진실로 우리 국가의 만세 아름다운 법입니다. 이어서 유사의 각각 소견을 헌의하여 상은한 조목이 잘못 많았으나 소송하는 자가 구실을 붙이고 말을 꾸며 신문구를 쳐서 신정함으로 6조에 나누어 주어서 그 진위를 변정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6조로 하여금 이미 자세하게 변정하여 판결한 것이 이미 바르다고 하더라도 노비를 얻는 자는 정당한 판결이라 할 것이고 노비를 얻지 못한 자는 오결이라 할 것이니 반드시 오늘날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원칙으로 하여금 마음으로 기뻐하고 정성으로 복종하게 한 다음에 공문을 만들고자 한다면 결코 수년 안에 성효를 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더욱 오늘날 오결이라 하는 것도 반드시 흑백을 분별하는 일과 같은 것이 아니어서 모두가 애매모호하여 일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로서 결단하여 신정한 소장 가운데 양민이라 소송한 것과 공처 노비를 서로 다투는 것을 제외하고 한쪽에 온전히 판결해 준 사건과 잘못하여 수리하지 아니한 사건과 아직 이송하기를 끝내지 못한 사건은 기한 내에 정장하게 하고 일찍이 변정을 거친 것은 시비를 묻지 말고 모조리 중분하여 영원히 쟁송의 실마를 끊어버림으로써 열의 묵은 패단을 혁파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형조에서 또 상언하였다. 6조에 나누어 주어서 신정한 노비 사건은 날짜를 한정하고 변정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나 노비를 당시 거집하고 있는 사람은 역사시키는 것만을 달갑게 생각하여 화명을 바치지 아니합니다. 빌건대 그 노비를 한 반은 속공하고 하명을 납부한 노비도 또한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하여 속공시키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천민은 하늘이 낸 백성이고 원척은 원고와 피고이고 화명은 노비의 이름이며 그 문적이고 납부는 호적부에 등재함을 말한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1월 2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홍여씨 소경 이무창이 내자씨의 종을 몰래 명나라에 데리고 가다. 계문은 이무창의 죄를 청하였으나 유능하지 않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내자씨의 종 황등룡이 몰래 이무창을 따라서 명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황등룡의 죄는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형전이 있으니 진실로 율문에 의하여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이무창이 몰래 공천을 이끌고 함부로 명나라에 들어간 죄를 성상께서 재결하여 시행하소서. 임금이 명하였다. 황등룡은 그 아랫바대로 들어주겠다. 이무창의 죄는 용서 못할 만한 일이 아니며 그는 황제의 친척이니 내버려 두고 묻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1월 2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박은 박자청에게 속공했던 노비를 다시 돌려주다. 노비 13구를 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황단류의 손자 등이 송사한 노비는 전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울러 모두 속공시켰다. 그러나 박자청은 부지런히 봉공하였고 박은은 공신이다. 집안에서 열애 부리던 노비를 속공시켰으니 그 정상이 가긍하다. 이에 이 명이 있었다. 박은의 노비는 7구이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1월 2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각도에 명하여 제은을 쌓게 하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1월 21일 경신 네 번째 기사 강화에 새 목장을 건설하다. 둘레가 67,148척이었다. 호조 판서 박신이 아래였다.
강화에서 말치는 목장의 목자는 일찍이 그곳의 백성을 정속시켰는데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한 번 목자라고 칭하게 되면 종신토록 면치 못하게 되고 또 자손에 이르기까지 또한 목자란 이름을 면치 못하게 된다 하여 유리하자가 이미 40여 호가 됩니다. 빌건대 목장 근처 백성으로서 번 돌려가면서 사육을 돌보게 하고 선군의 예와 같이 목자의 이름을 없애버린다면 유의하는 배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은 내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강화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사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찍이 제주의 말을 용매도로 옮겨다 키웠는데 그 말이 제주의 말보다 나았다. 용매도는 땅에 돌과 자갈이 많아 요박하였으나 오히려 이와 같았는데 더욱이 강화는 땅이 기름지고 풀이 풍부한 데다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만약 강화의 땅으로 온전히 목장을 만들 수 있다면 제주보다 못하지 않을 줄로 나는 안다. 제주는 중국에서 자주 지칭하지만 그러나 또 해로가 험난하여 왕래할 때 사람이 많이 빠져 죽으니 갑자기 급한 일이 있더라도 사용하게 되지 못하면 어찌 한가 제주만 바라보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강압으로 이문하여 이사하는 백성들이 경작하던 전답을 백성들로 하여금 더 점유하지 못하게 하여 황야가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 강화의 땅이 모두 목장이 되도록 한다면 궁극의 말이 어찌 사용하는 데 여유가 있지 아니하겠는가. 비록 양향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도보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요박은 땅이 척박함을 말한다. 태종 29권 태종 15년 1월 2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살고지에 나가 매사냥을 구경하다. 이날 아침에 사헌부 지평 금류가 대궐로 나아가 아뢰었다. 금일에 전지가 있기를 대간으로서 할 말이 있으면 마땅히 대은사에 나아가 진달하고 장소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진실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비록 장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자세하게 전달할 수 없을까 두려운데 어찌 말로서 그 오묘한 것을 곡진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말을 전할 때 어쩌다가 본래의 취지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더욱 지난해부터 조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제 또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하정을 상달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오늘날같이 밝은 때에 있어서는 진실로 결함이 없지만 그윽이 생각하건대 후세에서는 법식으로 이어받는다면 장차 만류의 배단이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지신사 유산울이 오늘 동교에 거둥하기 때문에 승려에 이미 말을 메웠으니 다시 명일까지 기다려 말하시오 하니 금류가 바로 물러갔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2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비가 오고 바람이 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2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4월 8일 연등제를 혁파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2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임금의 전용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환자 이촌을 어금부에 가두다. 주방의 수부가 어수를 드릴 때 반드시 여정의 물을 길러야 하는데 이제 다른 물을 들였으나 이촌이 알면서도 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하교가 있었다. 이름은 여정이라 하지만 마을 거리 가운데에 있어서 실로 깨끗하지 못하다. 또 어째서 반드시 물을 가려야 하겠는가. 마땅히 한 개의 우물을 대궐 안에다 파서 쓰면 각전의 수부도 모두 없어질 것이다. 수부는 궁중에서 여정의 물을 길어서 어수를 바치던 주방의 종이다. 어수는 임금이 사용하는 물을 말한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2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공사의 연음을 금하다. 환영과 전송에 백성들이 탁주를 마시는 것과 술을 팔아서 생활하는 자는 금내에 두지 말게 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2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좌 우참찬 등 관제를 개혁하다. 의정부의 좌참찬을 찬승으로 하여 종일품으로, 우참찬을 참찬으로 하여 정일품으로, 판돈령 부사를 내려서 정일품하고 금교 판공안부사를 2원에서 1원을 감하고 판한승부사는 2원에서 1원을 감하고 한승부유는 10원에서 3원을 감하고 공조참의는 6원에서 2원을 감하고 한승소윤에서 사제부정, 한승판관, 군기판관은 각각
각각 2원에서 1원을 감하고 금교 의정부 찬성은 1원을 더 주고 금교 판삼군 도총재 부사는 각각 1원을 더 두고 내시부 좌우 승직은 각각 2원을 더하고 좌우 부승직은 각각 2원을 더하고 이성도 도병마사를 고쳐서 삭주도 병마 절제사로 하고 강계도 도병마사를 고쳐서 강계도 병마 절제사로 하고 평양부의 토관과 군기시와 예빈시를 고쳐서 서로 하고 정설시 창작시를 고쳐서 국으로 하고 예이사를 전래국으로 고치고 도진시를 도전서로 고치고 제하군을 유하군으로 고치고 용흥부를 융흥부로 고치고 용덕부를 융덕부로 고쳤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26일 을죽 두번째 기사 이숙번 유정현 정력 이내 민여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숙번을 의정부 찬성으로 유정현을 의정부 참찬으로 정력을 판 한성불사로 이내를 와 민여익을 세자 좌우 빈객으로 병계량을 예문관 제학으로 안등을 충청도 도관찰사로 이지강을 경상도 도관찰사로 삼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26일 을죽 세번째 기사 세자전에 출입자를 교찰하지 못한 경성부 소윤 조종생을 파면시키다. 신숙하는 좌천시켜 사슴시 직장으로 삼으니 모두 세자전에 몰래 출입하는 사람을 규찰하지 못한 까닭이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27일 병인 첫번째 기사 서연관과 시위하는 사람에게 본사에 출사하게 하다. 세자가 이것을 근심하여 저녁 수라를 들지 않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27일 병인 두번째 기사 소격정 제조 김첨이 성수경을 올리다. 김첨은 학문이 넓지만 잡스를 좋아하고 시세에 따르며 아부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28일 정묘 첫번째 기사 성질사로 예문관 대제학 조용을 명나라에 보내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28일 정묘 두번째 기사 세자 빈객 이내와 병계량에게 세자를 잘 보도하도록 경계하다. 세자 빈객 이내와 병계량을 경영청에서 인견하고 사람을 물리치고 하교하였다. 근자의 세자를 보면서 사사로이 간악한 소인들을 가까이 한다. 세자를 보면 경등은 직책이 보도하는 데인데 어찌하여 간해서 그만두게 하지 못하였는가. 사우를 설치하는 것은 바로 덕성을 함양하고 효제 충신의 도리를 배우게 하고자 함이었는데 이 네 가지 가운데 과연 하나라도 있는가? 전에 이르기를 덕이 제주보다 나은 것을 군자라고 이르고 제주가 덕보다 나은 것을 소인이라 이른다고 하였다. 세자는 타고난 자질이 괴위하여 덕이 나와 같지 않으니 불미하다고 할 수 없으나 학문을 함양하는 것으로 말하면 도무지 공효가 나지 아니하니 경득이 마땅히 잘 생각하여야 할 일이다. 아니겠는가. 서연의 소유 등이 생각하기를 장차 임금이 될 것이다 하여 외축되어 가나지 못하고 대간도 또한 그렇다. 경득은 이미 재상이 되었으니 무엇을 그리하여 감히 바른 길로 보도하지 못하는가. 이내 등이 황공하여 마침내 이사 유창과 빈객 민여익 등과 함께 서연관을 거느리고 동궁으로 나아가 두루 임금의 명령을 알리고 인하여 전후에 실득한 것을 낱낱이 들어 말하고 유창이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서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니 세자가 말하였다. 그늘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상이 진노한 이유를 아직 자세히 모르겠다. 이내가 말하였다. 이것은 바로 저하의 병근입니다. 저하의 뱃속에 가득 찬 것은 모두 사욕뿐입니다. 저하는 벌써 적장으로서 바로 동궁에 자리 잡은 지 이미 이제 여러 해가 되었으니 주야로 깊이 생각하여 위로는 전하의 뜻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의 소망을 붙들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효도 가운데 큰 것은 이에 지나지 않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여 종종 과실로서 주상의 견책을 당하여 그 주의마저 어려울 형편이니 어찌 동궁의 지위를 반석과 같이 편안하게 여기는 것이 옳겠습니까? 전하의 아들이 저하뿐일 줄 압니까? 용렬하고 어리석은 신이 서유를 모신 지가 14년이 되었으나 보도를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교지를 받더니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워지지 아니한다면 신은 감히 보양하는 임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뜻하는 바를 크게 하여 성인이 될 것을 잘 생각하는 것은 바야흐로 종묘를 받들고 전하를 섬기는 도리가 되는 도리를 생각하여 여자와 소인을 멀리하고 올바른 선비를 친근하게 하여 마음을 씻고 생각을 고치며 종묘와 사직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려 턱으로 내리며 말씨가 간절하니 민녀의 병계량과 좌우에 있던 사람들 감격하여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세자도 무연하여 부끄러워하여 사과하였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서연관에게 명하여 모두 서연으로 도로 출사하게 하였다. 그의 위는 남달리 뛰어난 서윤은 서연을 말한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2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세자년에 불량한 공장들이 출입이 번다함으로 나무라다. 이내 등을 소환하여 물었다. 무리한 공장들이 출입이 매우 번다하다고 하여 소환하였다. 어찌 한인들의 출입을 이렇게 막지 못하는가?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2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신축년 1361년 이후 본인이 죽은 이품 이상의 천첩 자손의 속신법의 조항을 추가하다. 형조에서 아래였다. 신축년 이후에 당사자가 물고 한 이품 이상의 천첩 자손도 앞서 수교한 가운데 당사자의 현존하는 예에 의하여 나이가 서로 같은 노비로서 속신하게 하소서. 유원의 천첩의 아들 유천귀 등이 신문고를 쳐서 억울한 사정을 신정하였으므로 의논하게 된 것인데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증립은 조항을 더 세움을 말한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28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상옥은 김월하의 아들 김부가 기화하기를 청하니 허락하다. 서울에 머물러 살기를 청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김부는 모련 위에 살면서 중조의 천호 벼슬을 받았는데 와서 그 아비를 건친하고 그대로 머물러 살기를 청하니 임금이 의정부에 명하여 이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하윤과 이직이 말하였다. 김부가 비록 중조의 벼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찍이 직사가 없습니다. 어부이를 위하여 머물기를 원하니 그 청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 조정에서 명소한다면 사실대로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남제가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지성으로 대국을 섬기는데 그 벼슬을 받은 사람을 머물게 하는 것이 의리가 아닙니다. 임금이 하윤 등의 의논을 따랐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28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편전을 크게 고쳐 짓게 하다. 정사를 보는 정각이 좁기 때문에 겸 판성공감사 박자청에 명하여 개조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2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군사의 사문 출입을 금하다. 더욱 금지하였다. 병조판서 김승주가 상언하였다. 재상의 집에 사설의 출입하는 군사를 엄하게 금지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일찍이 나타난 법령이 있으니 엄하게 살펴서 법을 무너뜨리지 말라. 일찍이 이 법을 시행하였더라면 무인년의 난리가 어떻게 하여 일어났겠느냐. 송나라 태조가 사병을 금한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또 각 영의 대장과 대부가 서반 호군 이상의 집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금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김익령 등이 강무 정지를 청하다. 대궐에 나아가 강무를 정지하도록 청하였다. 참이 허조도 울면서 청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2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노비 송사에 불응하고 호조판서 박신에게 욕설한 전 혹은 최안국을 과제하다. 장 100대를 때리라고 명하였다. 최안국이 노비를 송사에 승소를 얻지 못하니 호조판서 박신을 배척하여 불충한 간신을 하고 하니 의금부에 내려 핵실하고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강무할 장소를 정하다. 병조에 전지를 내렸다. 충청도의 순제고시 내와 전라도의 임실등지에서 사렵을 금하지 말고 백성들이 전답을 개간하도록 하게 하라. 강원도의 평강, 횡천, 이천, 평창, 강릉의 진보, 박림, 대화, 원주의 강림사, 실미원 등지와 풍해도의 우봉, 대둔산과 경기의 임강, 수해, 마성, 장단, 칠강과 유후사의 태정고지, 덕년동구, 안협, 광주, 양건 등지에서 사렵을 금지하여 강무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3일 신미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한도 이상으로 정장한 사람을 논제하는 사의를 올리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가보년 12월 말일 안에 미처 신정하지 못한 때 뒤에 때를 지어 정장하여 범람하게 쟁송하는 사람은 내방 사람이든 외방 사람이든 각각 붙여서 사는 고을의 군역에 정속 안치하고 때때로 정기적이 아닌 고찰을 행하여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서울에서 사는 사람은 변정도감의 예에 의하여 직첩을 거두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논제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3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노비 사건 중에 사헌부에서 처리할 것과 형조에서 그대로 판결할 것을 구분하다. 6조에 내린 노비의 소장 가운데 계산형 9월 이후에 새로 신문고를 쳐서 정장한 사건은 모조리 사헌부에 보내어 바른대로 따라 변정 처리하되 다만 형조에 내린 사건은 그대로 판결하여 변정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3일 신미 네 번째 기사 관물을 사사로이 사용한 별안색, 별감, 이대종 등을 처벌하다. 이대종, 문태와 녹사최균 등의 죄를 청하였다. 이대종 등은 관물을 사사로이 사용하였으므로 율문에 의한 논제하고 다만 자자는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3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경죄를 용서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3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대간에서 강무의 호종을 청하다. 윤호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개월의 감옥 개본을 늦춘 경상도 강원도의 경력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개월의 감옥 개본을 늦추었기 때문이었다. 이었고 그들을 불러 교유하여 말하였다. 너희들은 교지를 따르지 아니하여 이를 지연시켰으니 법을 징계하여야 마땅하나 잠정적으로 용서하여 다시 직사에 나아가게 하니 그 후에는 감히 이같이 하지 말라.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대간에서 신축년 전의 노비 결절에 중분하지 말기를 청하니 윤하지 아니하다. 임금이 교지를 따르지 않고 작은 일을 실봉하였다고 책망하고 또 말하기를 이미 대신들과 의논하여 정한 것이니 나의 독단이 아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4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외인 부사정 우원지가 건친을 청하니 쌀을 하사하다. 우원지가 건친하기를 애걸하니 쌀을 주어서 보내었다. 대우건 평도전이 아렸다. 우원지의 어미는 나이가 이미 72세로 대마도에 살고 있습니다. 우원지가 돌아가 건친하지 못한 지 이제 벌써 18년이나 되었습니다. 또 그 장인도 죽었으니 우원지가 휴가를 얻어 늙은 어미에게 건친하고 장인을 장사 지내기를 애걸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4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처상을 당한 경상 전라도 도안무사 이은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쌀콩과 종이를 하사했다. 하윤이 아뢰었다. 이은이 처의 상복을 만났으니 슬픔을 위로하여 우대함이 마땅합니다. 만약 복으로 인하여 미를 보지 못한다면 권농이 늦어질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미두 20석과 종이 100건을 하사하고 그대로 이를 보게 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4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대은에게 호피로 만든 자리와 공시를 하사하다. 강무의 행차가 있기 때문이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2월 4일 임신 6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찰사 이직원과 충청도 도관찰사 안등의 직책을 바꾸다. 안등의 노무는 상주에 있고 이직왕의 처부문에 평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2월 4일 임신 7번째 기사 공안부에 부족한 물자를 주선하도록 호조에 명하다. 공안부에서 아뢰었다. 상황의 용도가 긴절치 못하여 창고에 한 섬의 저장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러한 명이 있었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2월 6일 갑술 첫번째 기사 해주에서 강무하다. 내시 별감을 보내어 지나가는 도중의 임진, 송악, 기탄의 신에게 제사하게 하였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2월 8일 병자 첫번째 기사 개성 유사에 이르러 궁핍한 맹인들에게 묵은 쌀을 하사하다. 맹인 20여인이 궁핍함을 고하니 창고에서 묵은 쌀 각각 한 석씩을 내려주도록 명하였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2월 11일 경진 첫번째 기사 전라도 도관찰사 김정준이 양말을 바치다. 두피를 바쳤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2월 13일 신사 첫번째 기사 해주 창고에 미두를 거가를 수종한 자의 양식으로 주다. 거가가 해주에 이르렀다. 해주의 창고의 미두를 꺼내어 거가의 수종한 사람들에게 10일 동안의 사람과 말의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 내시별감을 보내어 해주의 성왕과 우이산, 구월산, 서해의 신에게 제사 지내게 하였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2월 13일 신사 두번째 기사 강원도 도관찰사 이안우가 경력을 보내어 박물을 진상하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2월 14일 이모 첫번째 기사 유관촌에 머물렀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2월 15일 개미의 첫번째 기사 고읍 상촌에 머무르다. 200옴과 유섭, 황자후 등이 북경에서 돌아왔다가 횡궁에서 알려하니 유섭에게 명하여 대가를 따르게 하고 이어서 궁시를 내려주었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2월 19일 정의 첫번째 기사 김정준이 죄수 개번을 보고하지 않아 박습을 전라도 도관찰살로 삼다. 형주판서 시문이 상언하였다. 전라도 도관찰사 김정준과 도사 권극중이 금일에 이르도록 겨울 3삭 동안 죄수 개본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도사를 소환하여 그 연고를 묻고자 하나 도사는 병이라 핑계하고 오지 않으니 마땅히 관찰사를 소환하여 교지를 따르지 않은 죄로 논해야 하겠습니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그 죄는 서울로 돌아가서 다시 의논하기로 하라 하고 즉시 박습을 관찰사로 삼고 권진을 경력으로 삼았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2월 19일 정해 두번째 기사 향마촌에 머무르다. 손인유는 유시에 맞아 발을 다치고 조치는 말에서 떨어져 눈을 다친 임금이 놀라 말하였다. 만약 대간에서 이를 듣는다면 나더러 이런 짓을 하였다고 달게 여길 것이다. 강무는 옛 제도인 까닭으로 순행하여 여기까지 왔으나 빨리 대가를 돌이키는 것이 좋겠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2월 22일 경인 첫번째 기사 해주로 돌아가 머무르다. 임금이 2일 동안 치제하였으니 의빅의 귀신이었기 때문이었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2월 22일 경인 두번째 기사 해주 창고의 미두를 대가를 수행한 대소 인원의 양식으로 주다. 4일 동안의 사람과 말의 식량을 나누어 주게 하였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2월 22일 경인 세번째 기사 충청도 경상도 도관찰사가 박물을 진상하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2월 21일 경인 네번째 기사 활과 화살을 국군 총패에 하사하다. 국군 총패는 임금이 강무할 때 심성을 무리하던 국군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2월 25일 개사 첫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다. 태종시록 29권 태종 15년 2월 25일 개사 두번째 기사 표리를 풍해도 도관찰사 이발에게 내리다. 이발이 성찬을 올렸으나 받지 않고 또 옷을 경력 김습에게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2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개성 요사로 돌아와 머무르다 세자를 거느리고 재령에 배례하였다. 미두를 각각 10석씩 영경사에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27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금교 한성부 윤 임광이 등에게 쌀을 하사하다. 강문진도 또한 각각 쌀 10석씩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27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콩피반 중국인 노파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한여 삼저와 원합이 나이가 모두 80여 세이고 춘향은 70세인데 대가 앞에 나와 아련하고 굶주림과 국비 밤을 구하니 쌀에서 면포 한 필, 정포 한 필씩을 각각 내려주었다.